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카페에서 음료가 판매된 데이터 요걸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 파일별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좀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임포트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해서 저희가 임포트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는 저희가 3개를 읽어오려고 해요. 보시면 메뉴 데이터, 오더 데이터, 오더 리스트 데이터 이렇게 3개를 읽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시고 일단 메뉴 데이터 있고 이름을 df 언더바 메뉴라고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네, 그냥 다 하겠습니다. 파일에 또 사실 저는 이렇게 한 번 해놓고 그 코드를 수정을 해서 주로 많이 쓰는데 저 처음이니까 오더 데이터 선택하시고 df 언더바 오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일이 오더 리스트 데이터. df 언더바 그냥 리스트라고, 너무 기니까 오더 리스트 너무 길죠. 리스트 데이터 이렇게 3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3개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제가 좀 이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오더 데이터라는 애가 있어요. 오더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A라는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 뭐 김일동이라는 사람 뭐 이렇게 쭉 주문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와서 4잔을 시켰어. 그러면 오더 리스트에는 그게 4행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가 시킨 거야. 그다음에 얘는 혼자 1잔 시켰어.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2잔 시켰어. 그러면 이렇게 얘 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얘가 좀 행수가 많겠죠. 이게 리스트 데이터. 이게 오더 데이터. 그다음에 메뉴 데이터는 뭐냐면 딱 보기에도 알겠지만 메뉴는 1번, 2번, 3번 쭉 있고 얘는 커피, 얘는 뭐 라떼, 뭐 여러 가지 종류, 메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겠죠. 요건 몇 개 안 되겠죠. 그래서 시키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떤 사람이 시켰는지 그걸 알려면 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4잔을 시켰어요. 근데 얘는 어떤 메뉴를 시켰는지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 번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머지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머지를 이용해서 할 건데 우리 앞에서 본 레프트 조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를 기준으로, 리스트가 행수가 제일 많잖아요. 리스트를 쭉 놓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붙여 넣을 건데 여기는 지금 보면 좀 줄여서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오더 데이터가 있고 메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더 아이디가 있고 여기에도 메뉴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주문한 게 데이터가 쭉 있으면서 이 오더에 있는 거는 여기에 오더 아이디만 여기에 있어요. 오더 아이디. 그다음에 여기에 메뉴 아이디만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조인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일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하나, 둘, 셋, 4개가 같은 아이디였죠. 그럼 얘도 1번, 얘도 1번, 얘도 1번, 얘도 1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메뉴 아이디는 여기에 1, 2, 3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메뉴 아이디 나 커피 시켰어 1번. 뭐 그다음에 녹차 시켰어 2번. 나도 커피인데 나도 1번. 나도 커피인데 그럼 1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가져다가 1번 여기다 넣고 1번, 2번은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번 조인을 하는데 머지를 하는 거예요. 머지를 할 때 우리가 레프트 조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왼쪽을 기준을 잡아놓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돼요. 메뉴가 없다고 해서 결측치가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채워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 일단 합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머지를 하는데 먼저 보시면 리스트를 왼쪽에 놓고 오더를 합치는 거예요. 데이터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리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리스트 데이터는 자기 아이디가 있고
여기에 메뉴 아이디가 있고 오더 아이디가 있겠죠. 그럼 오더랑 합칠 때는 이 오더 아이디랑 여기에 있는 아이디랑 합쳐야 되겠죠. 그다음 메뉴랑 합칠 때는 여기에 있는 메뉴 아이디랑 여기에 있는 아이디랑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는 이 커피 음료의 종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액티브면 실제 운영하는 거고 아니면 0이면 안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아이스면 1이고 아니면 0이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주로 이제 사람 이름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컴퍼니 어느 회사 건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 이름이 이상하죠. 뭐 GP 어쩌고 요 익명화해서 이래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 실제 사람 이름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아이들이구나 정도. 그다음에 여기도 뭐 이제 커피 회사 이름인데 여기도 익명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과 회사 이름은 익명화해서 좀 이상하긴 하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세 개를 조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머지, 레프트 조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df1이라는 곳에다가 리스트 오더를 같이 한번 담아 볼게요. 자, 바인드에 머지입니다. 레프트는 리스트고요. 라이트는 오더입니다. 그 다음에 how는 레프트 조인을 할 거예요. 왼쪽을 기준으로 할 건데 레프트의 기준은 뭐가 되죠? 오더 아이디가 기준이 되겠죠. 라이트는 자기 아이디, 얘가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allocate df1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놈에다. 원래 거 그냥 놔두려고 df1에다가 이렇게 담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id 언더바 x는 이 왼쪽에서 온 거라는 뜻이에요. id 언더바 y는 오른쪽에서 온 거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같겠죠, 지금.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같은 건 오더 아이디하고 아이디 언더바 y는 무조건 같겠죠. 근데 아이디 x는 원래 아이디, 자기 아이디, 리스트에 있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많을 수 있겠죠. 이게 100%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한 사람이 한 잔씩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메뉴도 붙여볼게요. 메뉴도. 요거는 지금 머지의 df1에 있는 걸 갖다가 그 아까 오더 붙인 거 거기다 다시 메뉴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지를 할 때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왼쪽에 df1을 붙이려고요. 이미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른쪽에는 df 메뉴를 붙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붙이겠다는 거죠. 레프트 조인. 그다음에 레프트 쪽에 있는 아이는 아이디 메뉴 아이디가 기준이 되겠죠. 메뉴 아이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디는 자기 아이디.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할당은 df에다가 할당하겠습니다. 최종 요걸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렇게 쭉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의미 없는 아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의미 없는 아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요 아이디 y 뭐 이런 건 필요 없죠. 왜냐면 이 아이디 y나 오더 아이디나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디도 여기 있는 메뉴 아이디랑 똑같잖아요. 이런 애들은 의미 없죠. 그다음에 아이디 언더바 x 얘가 원래 자기 아이디죠. 원래 아이디. 그런 애들도 사실 뭐 의미가 있으면 살리고 없으면 버리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원래 아이디하고 얘는 커피 메뉴 쪽의 아이디예요. 그다음에 얘는 오더 쪽의 아이디죠. 이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메뉴 아이디하고 오더 아이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는 이름이 아이디 언더바 x로 돼 있지만 사실 얘가 진짜 아이디죠.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처리를 해볼게요. 프레임을 열고 df인데 인플레이스 먼저 아이디 y하고 원래 메뉴에서 온 아이디 얘는 지울게요. 일단 딜리트. 그 다음에 얘는 헷갈리니까 리네임으로 얘가 원래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이디로 바꿀게요. 사실 아이디 쓰지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나중에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썰런. 그러면 이 메뉴 아이디, 오더 아이디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합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총 음료가 나간 잔수가 되겠죠. 총 잔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시켰고, 어느 회사 거 시켰고, 실제 아메리카노인지, 밀크티인지 이런 거를 쭉 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표를 df로 이제 완성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하려고 했던 거 해볼게요. 뭐 우리 계속 하는 거 있죠? df 열고 일단 인포 보고
뭐 디스크라이브도 좀 보고 제일 많이 보는 게 결측치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겁니다. 자, 봤더니 인포는 대부분 숫자고 뭐 크리에이트 요거는 날짜인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날짜를 쓰려면 얘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다음에 뭐 디스크라이브의 아이디 이런 애들은 뭐 평균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굳이 의미가 있다면 액티브 지금 우리가 얘도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유즈 컵을 썼냐 뭐 일회용을 썼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샷 이런 거 뭐 원샷 투샷 이런 거 같고 그다음에 커피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이런 평균들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결측치는 보니까 유저네임이 결측치가 많은 거죠 지금. 그다음에 뭐 에디셔널 이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결측치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어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쭉 주문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주문을 했는지 그걸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5잔 주문했다 그러면 5개로 카운트 되는 거죠. 왜냐면 다 홍길동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그룹 바이 df인데 유저 얘죠? 네, 유저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살 거야. 카운트 살 건데 그냥 결측치 상관없이 몇 개냐. 결측치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머지 데이터들이 살아 있으니까 사이즈 몇 개냐. 이렇게 세고 얘를 인덱스를 좀 뽑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게요. 재활용하려고. 그래서 얘는 이름을 오더 CNT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저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좀 익명화해서 어렵지만 얘는 한 잔 시켰고 얘는 한 잔, 얘는 뭐 10잔, 얘는 한 잔, 얘는 39잔, 얘는 64잔 이렇게 시킨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보려면 정렬해서 보면 되겠죠? 정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CNT를 뭘로 정렬해야 되냐면 사이즈로 정렬해야 되죠. sort values 사이즈로 false로 ascending descending 이게 sort by가 이렇게 여러 개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컬럼이 여러 개면 우선순위 주려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이즈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run. 자, 그러면 얘가 제일 뭐 익명화 했지만 뭐 헤이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가 211잔을 시켰다는 거예요. 총. 한 번에 5잔씩 시키던 뭐 혼자 10번을 시키던 상관없이 총 200잔 이상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얘가 182잔, 얘가 이렇게 쭉 시킨 거죠. 뭐 요거를 차트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우리 아까 저걸 이용해서 시본의 바차트를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790개니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위에서 자르죠. 정렬을 한 다음에 뭐 많이 시킨 사람 10명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시킨 사람 10명만 잘라서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뭐 정 많이 봐도 20명 정도만 봐야지 전체를 다 쫙 그려보면 이 바가 790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그리기도 힘들고 어쩔 때는 뭐 PC가 뻗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날짜. 요일하고 시간. 네, 뭐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일단 요일하고 시간만 추가해 볼게요. 우리 프레임을 이용해서 df에 place 날짜 얘죠 얘가 날짜고 얘를 to date time을 이용해서 덮어 쓸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개만 할게요. 먼저 day of week 얘하고 이름을 지금 DOW라고 줄여서 썼죠. 이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시간 언제 많이 팔렸는지 보려고 아우어 2개만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뒤에 보면
시간이랑 요일이 이게 0이 월요일이에요. 0, 1, 2, 3, 4. 나중에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찾아보시면 돼요. 판다스의 데이 오브 위크 그 하면 0,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분석하려면 숫자여야지 이름이면 오히려 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과 요일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몇 잔이나 팔렸는지 뭐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하고 똑같이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DF가 시간,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사이즈 리셋 인덱스 할게요. 나중에 재활용하려고. 그리고 얘를 DF에 이름을 뭐 마음대로 주셔도 되는데 DF에 DOW 요일별로 몇 잔이나 팔렸는지 얘를 보려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월요일에 이만큼, 화요일에 이만큼, 수요일에 이만큼. 이거는 요일이기 때문에 그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그려보면 되겠죠. 차트를 그리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이게 너무 조그맣게 보이니까 차트 세팅을 하고 간 거죠, 지금. 차트 여기다가 이만큼 해가지고 뭐 사이즈를 너무 크면 좀 그런데 6, 12에 6으로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차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바플랏으로 우리 시본의 바플랏 다음에 데이터는 DOW 얘를 그릴 거고 X는 요일별로니까 DOW가 되고 Y는 사이즈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월화수 목 금 토는 거의 없죠. 이게 뭐 3개인가 될 거예요. 일은 아예 없고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제 회사 앞에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만 많이 팔렸고 여기는 거의 안 팔렸다. 근데 지금 6 때문에 여기가 지금 거의 안 보이잖아요. 6 때문에 거의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아예 버리고 여기만 보든가 아니면 스케일을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0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0 정도에서 3,500쯤까지만 보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써볼게. 이거 눌러서 이거 C1 더블 클릭하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해놨던 거 얘죠. 얘 중에서 엑시스에 가면 Y 리밋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제한을 주는 거예요. 3030에서 3500쯤. 이거 적당히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고 끊으시면 돼요. 해놓고 이상하면 다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 그러면 6은 뭐 없고 여기서부터 보여주니까 조금 더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더 확실하게 보려면 여기 위에서부터 더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가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위를 잘라야 되네요. 위가 없으니까 3,500 여기쯤 끊으면 더 잘 보이겠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잘 보이니까 6 때문에 스케일이 안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 이렇게 하면 조금 차이가 보이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요 리미트, Y 리미트 요게 아까 그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별로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얼마나 팔렸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뭐 똑같이 하면 되죠. 시간대별로 얼마나 팔렸는지 그룹 바이 이용해서 DF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우어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이즈를 볼 거죠. 사이즈 그래서 DF의 아우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그려보면 똑같이 시본을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 바플랏 DF의 아우어에 X는 아우어가 되고 Y는 사이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대가 뭐 당연히 7시 전에는 지금 안 팔리는 거고 9시에 조금 시작해서 10시, 11시 없다가 12시, 1시 많이 팔리고 2시 좀 줄어들고 또
오후에 좀 더 팔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시간대에 얼만큼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별 판매량 이것도 보려고 합니다. 일별 판매량은 우리가 2를 만들어내도 되지만 우리가 그룹퍼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룹 바이 DF 할 건데 그냥 크레이트 UTC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에 날짜를 어디 갔죠? 크레이트 얘죠? 얘로 그룹 바이를 하는데 그냥 하면 의미 없죠? 일별로 되기 때문에 2를 뽑아서 그 컬럼으로 하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룹퍼를 이용해서 하면 이게 지금 비즈니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데이. 그러니까 휴일 빼고 계산하겠다는 거죠. 휴일 빼고. 왜냐하면 휴일 날은 안 팔렸을 때니까. 그래서 휴일 빼고 일별로 각각 하루하루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df 언더바 b데이라고 할게요. 비즈니스 데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비슷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0이네. 그룹퍼로 하니까 얘가 0으로 사이즈가 0으로 나오네요. 바꾸면 되고요. 이왕 바꾸고 가겠습니다. b데이가 여기에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요거를 리네임 사이즈로. 사실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좀 이상하니까 바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된 거죠. 그러면 일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일별로 하면 근데 굉장히 많겠죠? 일단 좀 많을 게 예상이 됩니다. 바플랏 비데이 크레이트 사이즈. 언뜻 봐도 많을 게 예상이 됩니다. 비데이 사이즈 바플랏. 플랫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틀렸을까요? 네,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쭉 이게 겹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아까 세우라 그랬죠? 90도로. 네. 똑같이 한번 이용해서 이거를 90도로 세우면 좀 더 잘 보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잘 안 보이네. 각 일자입니다. 일자. 며칠 일자. 그래서 이게 중간에 지금 비는 게 있는 게 아마도 이게 비즈니스 데이는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는 일요일 이런 건 빼주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뭐 설이라든가 이런 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쉬는 날 아니면 가게 쉬는 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면은 사실 이렇게 나중에 요거 부분만 빼도 돼요. 며칠은 없으면 빼라. 그래서 나중에 아예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밑에서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비데이 사이즈가 0인 거 빼라. 40 미만인 거 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데이를 등록하고 핸들링 할 수도 있지만 DF 비데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서브셋을 이용해서 그래서 DF의 비데이가 사이즈가 0인 건 빼라는 거죠. 0인 건 아예 없는 거니까. 네, 이런 거는 빼고 다시 비데이의 DF의 비데이의 할당. 네, 다시 재할당 하겠습니다. 0인 건 빼고 이런 식으로. 0인 게 0인 것만 제가 골랐네요. 0이 아닌 거. 네, 0이 아닌 거. 0이 아닌 거를 가져와야 되죠. 이거는 이제 이미 빼놓은 걸 재할당한 다음에 다시 하니까 당연히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그룹 바이를 다시 해와야 됩니다. 자, 그룹 바이 다시 한번 하죠. 뭐. 네, 그룹 바이에 DF에 크레이트 그룹퍼에 비즈니스 데이의 1일
1일로 하고 얘를 사이즈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를 빼고 얘를 df 언더바 bday 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보기 싫었으니까 프레임을 이용해서 bday의 컬럼을 리네임 사이즈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run.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서브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bday의 df 언더바 bday 제가 할당을 여기다 했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할당을 안 해줘갖고 덮어 써야 되는데 덮어 쓰질 않았죠. 그래서 allocate를 안 해서 그래요. bday를 카피하고 네, 다시 그냥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비주얼 파이썬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리네임을 할 때 bday를 하고 요거를 인플레이스를 안 해서 그래요. 인플레이스를 해야 자기 자신에게 덮어 쓰는 거죠. 0을 리네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사이즈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인플레이스를 해야 자기 자신한테 덮어 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서브셋을 이용해서 bday의 사이즈가 0이 아닌 거. 아까 제가 0인 걸 가져왔어요. 0이 아닌 거. 이렇게 하고 이걸 다시 df의 bday에 덮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덮어 쓰냐 안 덮어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런을 하면 0이 없는 애들만 나온 거죠. 0이 없는 애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무 조금 판 건 언제야? 이런 걸 알고 싶다면 140 미만인 거 가져와. 아니면 너무 많이 판 건 언제야? 많이 판 건 언제야? 이런 거 이렇게 조건을 서브셋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정렬을 해서 df bday 덮어 쓰고 정렬, 사이즈로 정렬, sort value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많이 팔린 날짜부터 쭉 정렬해서 보여주는 거죠. 많이 팔린 날짜부터 쭉 정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팔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요거 그 다음부터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 회사별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그룹 바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룹 바이 너무 똑같은 거라서 좀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 앞에서 계속 했던 거라서 이걸 하고 그룹핑을 컴퍼니로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얘를 사이즈 그다음에 얘는 df 언더바 com으로 할게요. 그리고 뽑아놓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별로 이 회사는 7개, 이 회사는 8,000개, 이 회사는 몇 개 이렇게 지금 판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팔린 회사별로 보고 싶으면 정렬을 하면 됩니다. df.com 너무 지금 비슷비슷한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렬을 하는데 사이즈를 sort value 이걸로 풀스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면 어떤 회사가 많이 팔렸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퍼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회사가 이만큼 8,000개 팔았고 메시라는 회사가 3,000개 팔았고 GP라는 회사가 2,000개 팔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 이름이 이상한 건 익명화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알고 싶으면 얘만 뽑아서 본다든가 그러면 서브셋을 이용해서 뽑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브셋 이용해서 df.com 얘의 컴퍼니가 제일 많이 팔리네. 얘가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얘만 뽑아서 df.com의 언더바 fu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담아서 얘만 쭉 담아서 본 다음에 얘는 지금 정렬을 우리가 해놔서 그 회사별로 그룹핑을 한 상태에서 보니까 얘만 지금
하나만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요 정렬하지 그룹핑하기 전에 거를 먼저 뽑아서 걔네들만 차트를 그려본다든가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의 주요로 이제 우리가 다뤘던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요 머지입니다. 머지. 데이터를 어떻게 머지시켜서 만들 것인가. 데이터를 정리한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룹핑한 겁니다. 그룹 바이. 사람별로, 날짜별로, 요일별로, 시간별로, 회사별로,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런 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간대에 아이스가 많이 팔렸는지, 어떤 시간대에 컵을 많이 사용했는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카페 데이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